이번 시간은 이제 부등식의 영역 부분입니다. 이번 시험 기간에 시험 범위에 여러분 마지막 범위에 해당할 거고요. 여기까지 하게 되면은 시험 범위를 전 범위 설명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문제 풀이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지금이 녹화하는 기점으로 6월 12일입니다. 6월 12일 날 이것도 방송하고 유튜브에 올라갈 건데 문제 풀이 방송도 6월 20일 전에는 전부 다 완료해서 올리도록 할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 뭐라 해야 되지? 그 다른 과목 원래 월요일 그러니까 고1과 방송이 동일하게 유지가 되던 미적분 2 방송은 당분간 정지를 할 거고요. 미적분 2 방송은 그냥 유튜브에만 올리는 걸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원래 6월 초에 올리기로 했던 거 지금 방송 일정이 좀 흐트러졌어요. 지금 왜냐면은 이제 이 방송과 관련해서 다르게 적용시키고 있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흐트러지면서 이제 최대한 빨리 녹화를 해서 방송 일정과 안 맞더라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함에 따라서 여기에 방송이 적용되지 않는 것들은 유튜브에 따로 올라가는 것들도 있을 거니까 한번 보도록 하세요. 알겠죠? 자, 오늘은 부등식. 그리고 시간이 50분이 딱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이제는 약간 시험 범위에 맞춰서 진도를 빨리빨리 나가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해할 만한 수준, 제가 늘 얘기하지만 공부 잘하시는 학생들은 더 좋은 선생님 될 거 많이 있으니까 그걸로 보시라고 했죠. 저는 이제 수학이 많이 어렵거나 힘든 학생들 위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매우 쉽고 아니면은 좀 개념 생략이나 아니면 개념을 이해하기 편하게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이해하기 편하게 바꾸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늘 염두에 두셔야 할 겁니다. 알겠죠? 자, 오늘 배울 건 뭡니까? 5번째 부등식의 영역입니다. 부등식은 부등식인데 부등식이 웬 영역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바로 다음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표평면을 하나 그려보도록 할게요. 여기 위에 직선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얘를 y는 fx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직선에 의해서 이 좌표평면은 두 가지 공간으로 분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빨갛게 칠해지는 부분과 그 다음에 이렇게 노랗게 칠해지는 부분, 이렇게 두 가지의 범위로 분리가 됐단 말이죠. 그랬을 때 y는 fx라고 제가 여기가 표현이 되었으니까 요 위에 빨간 부분과 요 위에 노란 부분을 표현하는 방법도 따로 존재를 합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부등식이에요. 그래서 오늘 배울 거는 뭐다? 부등식이 나타내는 영역. 그래서 부등식의 영역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일단 이걸 배우기에 앞서서 바로 뭔가 하나를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무엇이냐? 바로 양함수라 불리는 것과 음함수라고 불리는 거예요. y는 fx, 그 다음에 fx, y는 0이라고 불리는 이 두 가지 형태에 대한 이제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y는 fx라고 불리는 거는 양함수, fx, y는 0 불리는 걸 음함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도형의 방정식 형태로 받아들이면 되고요. 가장 항상 맞는 건 아니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얘는 직선일 때는 직선의 표준형, 얘는 뭐예요? 직선의 일반형 형태로 많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없지만 원은 애초에 함수가 아니었으니까 도형의 방정식에서 원은 함수가 아니에요. 왜냐면 x도 제곱이 있고 y도 제곱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형태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얘는 뭐냐면 y는 하고 정리를 해놓은 거고 얘는 뭐예요? 좌변으로 모조리 다 이항시켜 놓은 걸 얘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구분이 필요해요. 그럼 제일 먼저 배울 건 뭐냐? 바로 얘입니다. y는 fx 형태로 표시된 부등식의 영역입니다. 자, 왼쪽에 그래프가 있으니까 다행히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 빨간색 그래프는 뭐냐? y가 더 클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즉 얘를 기준으로 잘랐죠? 여기 잘려 있습니다. 요거의 윗부분을 나타낼 때는 y가 크답니다.
근데 얘는 노란색은 y가 작죠.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y가 작다 fx보다. 우린 이걸 아래라고 나타냅니다. 아래 부분이에요. 아래 부분. 오케이? 이 두 가지에 대한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직선이든 뭐든 다 똑같습니다. 직선이든 포물선이든. 근데 원은 이 형태로는 표시가 안 되니까 원은 이 형태로 안 나와요. 원은 무조건 이 형태로 나오니까 뭐 걱정할 건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하게 될 건데요. 얘는 안타깝게도 조금 복잡합니다. 여기하고 여기를 표현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 점을 대입해봐요. 한 점을 대입해봐서 그게 0보다 크면 0보다 크다. 그 점이 포함된 부분이 0보다 작으면 0보다 작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볼까요?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직선의 방정식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도형 좌표 평면도 이쁘게 그리고 직선의 방정식도 이쁘게 그리고 그랬을 때 쟤를 3x 빼기 2y 더하기 5는 0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직선의 윗부분과 아랫부분 두 개로 남겨져 있습니다. 얘는 현재 이 형태로 표시를 한 거고요. 음함수 형태로 표시를 한 거고. 자, 그랬을 때 0,0이 0,0 요 아랫부분을 나타내고 싶어요. 그러면 이 아랫부분에 속하는 점 중에 아무거나 찍으면 돼요. 0,0 그럼 여기다가 0, 0을 대입해 봅시다. 그럼 얼마가 나와요? 5가 나와요. 그 얘기는 뭐야? 여기는 밑에 부분은 fx, y가 0보다 큰 부분이에요. 그럼 위에 부분은 f의 x, y가 0보다 작은 부분. 이렇게 각각 표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알겠나요? 아닌가요? 맞죠? 자, 이렇게 처리가 될 거예요. 대입을 해봐서 얘가 0보다 크니까 얘는 0보다 큰 범위, 얘는 0보다 건너가게 되면 작은 범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제일 뭐다? 기본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물론 이것도 나중에 연립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거 말고 지금 제일 기본이 되는 형태만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럼 이 예를 바탕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이제 연립이나 아니면 응용 문제를 풀기 전에는 기본이 필요하죠. 여러분에게 기본 문제부터 1번 x가 3보다 작다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그래요? 좌표 평면을 조그맣게 그릴게요. 이렇게 있어요. 그랬을 때 x는 3 이렇게 부등호 말고 등호 형태로 먼저 그래프를 그리세요. x는 3 여기 이렇게 있을 겁니다. 이게 x는 3이에요. 근데 x가 3보다 작다예요. 그럼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 요 아래 반대쪽 왼쪽 얘기하는 겁니다. 얘는 위아래가 없는 거죠. 그랬을 때 뭐야? 왼쪽 x가 3보다 작은 범위. 근데 여기가 점선이네요. x가 3 하고 점선이라고 주어져 있어.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자, 실선인 경우에는 보통 포함입니다. 그 선까지 포함, 실선은 포함이고 점선의 경우에는 보통 불포함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선 점선으로 그은 이유는 뭐야? 3은 포함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y는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얘도 좌표 평면을 이쁘게 그려볼게요. 그럼 x가 2 이렇게 있을 겁니다. 여기 y는 2 x가 아니라 y는 2 작다예요. 그럼 어디야? 밑에 부분인데 자, 여기서는 뭔가 잘못된 게 하나 있습니다. 1번하고 2번의 다른 점 뭐예요? 등호가 있죠. 그 얘기는 여기가 점선이 아니라 실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실선이다. 오케이? 실선 포함이니까 실선이에요. 자, 그 다음에 3번 y가 더 크네요. 뭐보다? 마이너스 x 플러스 1보다. 자, 얘도 좌표 평면을 그려보면 자, 부등식형이 어렵기 때문에 도형의 이동과는 다르게 굉장히 천천히 나갈 거예요. 직선도 그릴 건데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면은 어떻게 그릴 거예요? 요렇게 그리게 될 겁니다. 대충 요렇게 그렸어요. 그리고 여기가 1 여기도 1
이렇게 될 건데 직선이 위니까 어디예요? 여기입니다. 아 원래 점선으로 그렸어야 되는데 실선으로 그렸네요. 여기 점선이에요. 요거 점선이어야 한다. 요거 점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부터 또 보도록 합시다. 4번 y는 2x 빼기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좌표 평면을 그려보면 좌표 평면 그리고 등호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실선이겠네요. 2x 빼기 1이면 이렇게 된 직선이 나올 겁니다. 그럼 여기가 얼마? 마이너스 1이고 여기는 2분의 1 y가 작으니까 요 아랫부분을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슬슬 감이 잡히죠. 슬슬 감이 잡힐 겁니다. 5번.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y는 작거나 같다. 뭐보다?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빼기 1. 자, 얘 그래프를 못 그리는 학생들이 있어요. 아하. 굉장히 당황스러운 순간입니다. 여태까지는 직선을 그리면서 여러분 굉장히 나 이 정도 그래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할 수 있어 이러다 갑자기 포물선이 등장했어요. 수포자의 대부분 특징은 뭐냐? 포물선부터는 그래프를 잘 못 그려요. 맞죠? 아니야? 포물선을 잘 그릴 수 있으면 수포자가 아니에요. 그냥 공부를 좀 덜 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공부를 하면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수포자는 공부를 안 했으니까 못 그린 거예요. 그럼 공부를 하면 그릴 수 있어요. 한마디로 뭐야? 하면 다 그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2차 곡선은 기본적으로 완전제곱식 기반입니다. 마이너스에 x제곱 빼기 2x까지 있고요. 더하기 1. 뒤에 남는 게 없어요. 뭐예요? 마이너스에 x 빼기 1의 제곱. 이 얘기가 뭐냐? 1,0을 꼭지점으로 하고요. 그려볼까? 1,0을 꼭지점으로 하고 여기 1,0를 합시다. 여기 1,0.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자 제곱 앞에 마이너스면 위로 볼록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여기가 플러스면은 제곱 앞에가 플러스면은 얘가 아래로 볼록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면 위로 볼록입니다. 요렇게. 근데 얘는 마이너스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0, 마이너스 1도 지나고 요렇게 되는 요런 형태의 2차 함수 그래프가 될 겁니다. 근데 y가 작아요. y가 작으면 어디냐? 자, 일단은 얘는 등호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실선으로 그렸고요. 포물선도 실선으로 그린 거예요. 그리고 y가 아래에 있으니까 어디? 요 밑에 부분을 그리게 되는 겁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어떻게 어디가 위고 어디가 밑이냐? 자, 여기 두 개 선의 끝을 잡고 오른쪽 왼쪽으로 각각 쭉 당겼을 때 아랫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아랫부분입니다. 그럼 얘하고 얘를 쭉 당기면 얘는 이렇게 올라가고 얘는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 부분이 밑에 부분이 되겠죠. 맞죠? 그렇게 찾아내게 되는 겁니다. 6번도 포물선이네요. 6번도 한번 해봅시다. 아야. 자, 사실은 방송 일정이 늦어졌는데 아팠어요. 좀 정신없는 일도 많았고 아파갖고 이제 늦어졌는데 미안합니다. 아프면 안 돼서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운동이 너무 약간 무리를 했나봐요. 그 다음에 뭐 집안일이나 뭐 이것저것 좀 이런저런 일이 있었으니까 최대한 만회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자, 얘도 완전제곱식 만듭시다. 2에 x제곱 빼기 2x 더하기 1 빼기 2. 자, 그럼 는 2에 x 빼기 1의 제곱 빼기 2. 즉 얘는 1, 마이너스 2가 꼭지점. 1, 마이너스 2가 꼭지점. 1, 마이너스 2가 꼭지점이고 y절편은 빵. 그 다음에 여기도 여기고 여기 그래프 모양은 대충 그리면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될 건데 y가 또 작아요. 밑에 부분입니다. 밑에 부분 뭐예요? 얘하고 얘를 잡아서 쭉쭉 피면 여기가 위에 부분이 돼요. 그럼 여기가 밑에 부분입니다. 전부 다 밑에 부분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맞아 아니야? 이렇게 주어집니다. 오케이? 잘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2번은 객관식이네요. 2번
부등식의 영역에 포함된 점을 찾으시오란 얘기예요. 2x 빼기 1 이렇게 돼 있네요. y가 더 큰 값을 물어봅니다. 1번 1,2 대입하면 2는 2 빼기 1 맞네요. 얘는 동그라미. 2번 3,1이에요. 그럼 어떻게 1은 6 빼기 1 x죠. 여기 5가 되니까. 3번 5,9 9는 얼마? 9 등호가 들어와야 되네. 탈락이에요. 등호가 없으니까. 등호가 있었으면 성립하는 겁니다. 4번 마이너스 3,3 그럼 얼마? 3이고요. 마이너스 7 얘도 성립을 하네요. 답이 일단 2개 모두니까 2개 이상이겠네요. 5번 4,2 2는 7 얘는 x네요. 답은 얼마? 1번하고 4번 이렇게 2개가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넘버 3 a,2가 y는 2x 빼기 3의 얘 아래에 있어야 된대요. 아래에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래프를 그려볼까요?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되고요. 2x 빼기 3 점선으로 그릴게요. 자 뭐 이 정도 될 겁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3 여기가 2분의 3이에요. 각각 절편값입니다. 근데 얘가 여기가 2란 말이야. a,2 식으로 쓰게 되면 y가 작다예요. 2x 빼기 3보다. 그걸 대입하면 됩니다. 2는 2a 빼기 3 결국은 뭐야? 5 2a a는 2분의 5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여기 2를 대입하게 되면 이때 x값이 뭐야? 2분의 5라서 그래요. 근데 얘가 포함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거보다 큰 값이어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냥 실제로 대입을 해보면 쉽게 풀 수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아하 4번 방금 3번의 약간 응용 버전이네요. 자 4번입니다. 점 1,k가 이건 바로 쓸게요. y가 2x 플러스 1의 아랫부분이니까 작다. y가 작다.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2의 윗부분이니까 y가 크다. 마이너스 3x 플러스 2의 윗부분이니까 요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k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이런 얘기입니다. 대입해보면 첫 번째 거에는 k가 작다. 뭐보다? 3보다 작다. 일단 이 첫 번째 식이고 두 번째는 k가 크다. 뭐? 마이너스 1보다.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면 마이너스 1에서 k는 3이다. 이렇게 주어지겠네요. 이게 4번의 정답입니다. 자 5번 문제가 뭔 말일까요?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마이너스 k, 마이너스 7 요거와 그 다음에 2k, 3을 양 끝점으로 하는 선분과 y는 2x 플러스 1이 만나지 않도록 하는 정수 k의 개수를 구하죠. 이거는 만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은 직선을 기준으로 둘 다 아래에 있던가 둘 다 위에 있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위에 있고 하나만 아래에 있으면 통과를 하게 돼요. 무슨 말이냐? 직선을 내가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게 2x 플러스 1인데 하나가 이쪽에 있고 하나가 이쪽에 있으면 이게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통과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하나가 이쪽에 있고 하나가 이쪽에 있어 그럼 이렇게 되면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게 되는 거죠. 이 경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점이 둘 다 아래에 있던가 둘 다 위에 있던가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해볼게요. 둘 다 위에 있던가 둘 다 아래에 있던가 라는 겁니다. 둘 다 위에 있으려면 y가 커요. 2x 플러스 1보다. 자 이때입니다. 마이너스 7이 크다. 마이너스 2k 플러스 1 요거랑 그 다음에 3이 크다. 4k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넘어가게 되면 2k는 8보다 크다. 그 다음에 4k 이렇게 되죠. k는 4보다 크고 k는 2분의 1보다 작아? 동시에 만족시키는 범위가 아예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영꽝 둘 다 위에 있을 순 없다. 이거예요. 그럼 둘 다 아래에 있을 순 있겠죠. 둘 다 아래에 있을 순 있을 거예요.
그럼 둘 다 아래에 있다. y가 작다. 뭐보다? 2x 플러스 1보다. 그럼 대입하면 마이너스 7이 작다. 뭐보다?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이고요. 넘어가 놓으면 2k는 8보다 작다. k는 4보다 작다. 일단 이거 하나. 그 다음에 3보다 작다. 뭐가? 3보다 크다. 4k 플러스 1이. 그러면은 이제 4k가 2보다 크다. k는 2분의 1보다 크다. 즉 2분의 1보다 크고 k는 4보다 작아요. 그럼 만족시키는 건 1, 2, 3 3개가 존재하겠네요. 이런 문제입니다. 아까 처음에 설명했듯이 둘 다 위에 있거나 둘 다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 둘 다 위에 있는 경우는 아예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럼 반대로 둘 다 아래에 있는 경우는 성립하느냐? 그 경우는 성립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 것만 사용을 한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6번 6번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a,4가 곡선에 곡선 포물선이네요. y는 x 빼기 1의 제곱 빼기 1의 윗부분에 있도록 한대요. 그 얘기는 뭐예요? y가 크다. x 빼기 1의 제곱 빼기 1 요게 되는 거죠. 그럼 4보다 크다. a 빼기 1의 제곱 빼기 1 그럼 4고요. a 제곱 빼기 2a 이거 나옵니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a 제곱 빼기 2a 빼기 4가 0보다 작다가 돼버려요. 이거 인수분해가 안 되네요. 인수분해가 안 돼버려. 어째? 어쩔 수 없죠 뭐. 어떻게? 바로 근해 공식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해 공식. 참고로 작다 그러면은 이거 사이값 얘기합니다. 근해 공식 쓰면 a는 2분의 2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나와요. 그럼 1 풀마 루트 5가 됩니다. 결국 1 빼기 루트 5보다 크고 a는 1 플러스 루트 5보다 큰 건데 얘가 2점 얼마 얼마기 때문에 a는 3점 얼마 얼마보다 작고 마이너스 1점 얼마 얼마보다 큰 상황이 됩니다. 그럼 만족하는 거 마이너스 1, 0, 1, 2, 3 총 몇 개? 5개 이렇게 주어지겠네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얘는 근해 공식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맞죠? 자, 7번은 그래프에 그림 그리는 거니까 좌표평면 위에 그림 그리는 거니까 다 지우고 같이 풀도록 합시다. 아하. 넘버 7. 자, 7번을 잘 풀면 행운이 올 겁니다. 여러분의 이번 시험의 행운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4보다 크다.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라는 원의 방정식을 일단 먼저 그려야 되는데요. 원이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점선으로 그려야 되는데 점선형 원이 없으니까 그냥 실선형 원으로 그릴게요. 이렇게 있을 겁니다. 됐나? 그리고 여기가 2,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자, 크대요. 0,0을 대입을 해보면 0, 0 대입해보면 얘가 더 크죠. 그럼 부동호 방향 반대네요. 바깥쪽입니다. 아하. 근데 이때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원일 때입니다. f의 x, y가 는 0 이게 원일 경우 특히 표준형일 경우 표준형 뭐 일반형도 상관없어요 사실. 근데 x제곱과 y제곱 앞에가 양수일 때 이때 f의 x, y가 0이라는 기준 하에 0보다 작으면 이때는 원의 내부를 의미해요. 원의 내부. f의 x, y가 0보다 크면 이때 원의 외부를 이야기합니다. 원의 외부.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원의 내부와 외부 외워둬야 합니다. 원래는 이거 참고로 불포함이에요. 경계 불포함이라고 씁니다. 원래는 경계 불포함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는 4, 요 원 위에 점은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갖게 돼요. 오케이? 그 부분은 원래 꼭 필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2의 제곱은 4보다 작거나 같다. 얘도 원인데요. 얘는 등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얘는 엄밀히 따지면 실선으로 원을 그려도 상관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자, 얘도 원을 그려보면 반지름이 2짜리인 거니까 뭐 이렇게 되고요. 자, y값이 2이기 때문에 얘는 요런 원이 될 겁니다. 요런 원이 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기가 중심인데 여기가 2, 여기가 1 이렇게 되는. 그리고 얘는 4보다 작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원의 내부 요 안쪽 이야기하게 됩니다. 오케이? 맞아요. 요 아니에요. 맞을 거예요. 이렇게 그리면 돼요. 8번 같은 경우에 그림을 좀 갖고 올 필요가 있어 보여요. 8번 그림은 좀 갖고 올게요. (8번) 두 개를 한꺼번에 갖고 올게요. 잘 보이나? 안 보이네. 짠! 자, 8번이 잘 보입니다. 자, 8번에 1번. 중심이 얼마예요? 중심이 여기입니다. 근데 여기 총 길이가 지름이야. 여기 길이가 8이란 말이죠. 그럼 반지름은 4.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1이겠네요. 반지름은 4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중심이 마이너스 1,0이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16인데 얘는 점선이네요. 16보다 작거나 같다. 점선의 원의 안쪽이었으니까. 두 번째 거는 중심이 x 빼기 4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3의 제곱입니다. 반지름은 5예요. 25 이렇게 되겠네요. 바깥쪽이에요. 그리고 점선이니까 등호는 불포함.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게 8번 정답입니다. 맞죠? 이 정도면 충분히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9번 봅시다. 9번. 다음 중 원의 내부에 있지 않은 것은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2의 제곱은 9 이렇게 주어집니다. 반지름 3짜리고요. 1,2가 중심이에요. 1번 0,2.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0의 제곱은 내부니까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닌 것은 외부에 있는 거 찾는 거네요. 9. 틀렸죠? 내부에 있습니다. 2번 3,2. 자, 2의 제곱 더하기 0 9. 이것도 틀렸죠? 3번 2,5. 1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은 9. 자, 얘는 되네요. 3번이 원의 외부에 있습니다. 내부에 있는 점이 아닌 것이니까 외부에요. 4번 마이너스 1,1. 그러면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은 9. 앞에 게 왼쪽에 5니까 얘도 탈락. 정답은 이미 3번으로 결정났는데 다 해보는 거예요. 5번 2,3인데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은 9. 자, 얘도 탈락. 정답은 3번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오케이? 10번으로 넘어갑시다. 10번을 써볼게요. 좌표평면 위에 두 점 1,1과 마이너스 3,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자, 이렇게 두 개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각각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a제곱에 얘가 내부, 얘가 외부 이렇게 있을 때 양수 a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자, 내부에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 a제곱보다 작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3의 제곱은 a제곱보다 크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2보다 크고 a제곱은 그 다음에 이거 9니까 18보다 적대요. 그럼
근데 그 중에 양수 A값, 원래 이거를 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얘는 루트 2보다 크고 A는 18이니까 3 루트 2보다 작고 A는 마이너스 루트 2보다 작고 마이너스 3 루트 2보다 작은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해요. 요거 따로 풀고 요거 따로 풀어서 그 중에 겹치는 부분 찾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양수인 부분 찾는 거니까 뭐야? 바로 얘만 계산을 하면 되는 거겠죠. 얘는 없애고 얘만 정답으로 쓰면 됩니다. 오케이? 양수 A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원래는 얘와 얘를 따로따로 풀어서 연립부등식 풉니다. 11번. 자, 11번. y는 x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k제곱 플러스 k의 포물선의 꼭지점이 원의 내부에 있대요. 원의 방정식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빼기 3x 더하기 y 빼기 6은 0. 이거의 내부에 있대요. 내부 포물선의 꼭지점이. 일단 꼭지점 먼저 구해볼까요? y는 x 플러스 k의 제곱 플러스 k예요. 즉 꼭지점은 마이너스 k, k입니다. 내부에 있다는 소리는 뭐예요? 대입하면 작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k의 제곱 더하기 k제곱 플러스 3k 플러스 k 빼기 6이 작다. 요게 돼야 되는 겁니다. 2k제곱 플러스 4k 빼기 6이 0보다 작다인데 2로 나누면 k제곱 플러스 2k 빼기 3이 0보다 작다. 그럼 어떻게 돼? k 플러스 3 k 빼기 1이 0보다 작다. 그럼 얼마? 마이너스 3에서 k는 1. 요 사이가 되는 거죠. 오케이? 내부에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입니다. 두 조건 P 원이네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9보다 작다. 원의 내부 얘기하는 겁니다. Q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a 플러스 2의 제곱이 1보다 작을 때, 자,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일 때, 필요 조건.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일 때. 이때 실수 A 값의 범위, 실수 A 값의 범위라고 주어져 있어요. 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집합과 명제에서 주어졌던 건데, 사실 얘는 여러분 범위 안 맞는 겁니다. 이건 뺄게요. 왜냐하면 필요 조건이 2학기 처음에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원에 포함될 조건을 찾으세요 라는 얘기예요. 이 안에 포함될 조건. 그 얘기는 뭐냐면은 0,0하고 a, a 빼기 2가 되는데 얘는 반지름이 3짜리고 얘는 반지름이 1짜리란 말이야. 그러면은 두 원의 중심 사이 거리가 뭐야? 2보다 작거나 같다. 이 얘기입니다. 그냥 임의로 해석하고 풀게요. 이 원이 요 원 안에 포함될 조건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이게 반지름이 3짜리고 반지름이 1짜리란 말이야. 그럼 원이 얘가 포함되려면 어떻게 돼요? 원의 방정식에서 배웠었죠. 중심 사이 거리가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왜? 얘가 반지름 1이 있으니까 얘는 3짜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원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반지름 1짜리 원이 있는데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가 중심 사이 거리는 2개 뺀 거, 3에서 1 뺀 거, 2 만큼 나올 때가 내접하게 되죠. 그것까지 인정을 할 수 있다 입니다. 왜? 둘 다 등호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면 a제곱 더하기 a 빼기 2의 제곱, 여기다 루트 씌운 게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러면은 a제곱 양변 제곱해서 a제곱 빼기 4a 더하기 4가 4가 되고요. 그러면 이 a제곱 빼기 4a는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뭐야? 0에서 a는 2 사이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오케이? 자, 얘는 솔직히 뭐 모르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여러분 일단 시험 범위는 아닙니다. 네, 저 필요 조건 하나 때문에. 13번을 보도록 합시다. 13번. 자, 다음 부등식 영역을 좌표 평면위에 나타내래요. 1번
절대값 x 빼기 1이 2보다 작거나 같대요. 그 다음에 2번도 문제 같이 쓸게요. 절대값 x, 절대값 y 두 개 더한 게 2보다 작거나 같다. 자, 얘는 절대값을 풀면은 다음과 같이 되죠. 마이너스 2보다 크고 x 빼기 1이 2보다 작다. 요겁니다. 그래서 양변에 1을 더하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x는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유지가 되는데 이거를 좌표 평면상에 표시를 해보면은 자, 다음과 같아요. 등호가 있으니까 이거는 실선이어도 됩니다. 여기 이렇게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이렇게 x는 3 이렇게 있을 거예요. 요게 x는 마 1, 얘는 x는 3.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끝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거는 형태를 외워두는 게 좋아요. 다이아몬드 모양이 나오거든요. 마름모 형태가 나올 건데 쉽게 그리는 방법 알려줄게요. 원래는 부등식 영역을 1, 2, 3, 4분면 다 나눠서 그려야 되는데 그렇게 그리지 말고 더하기일 때만 성립을 하는 겁니다. 더하기일 때만. 자, 하나를 0으로 놓으세요. 얘를 0으로 놓으면은 여기 2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얘를 0으로 놓게 되면 여기 2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뭐 하냐? 이 네 개의 선을 그냥 다 잇습니다. 나왔죠? 그리고 뭐 한 거예요? 이거 원과 똑같아요. 작다 그러면 안쪽, 크다 그러면 바깥쪽인데 얘는 안쪽을 칠하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안쪽을 칠하면 된다. 이렇게 돼. 여기가 마이너스면 그때는 얘기가 복잡해져요. 마이너스면 그때는 범위를 나눠서 풀어야 되는데 이때 x하고 y가 둘 다 0보다 클 때, 이건 x는 음수, y는 플러스일 때, x하고 y가 다 마이너스일 때, x는 플러스고 y는 마이너스일 때 이렇게 나뉩니다. 한 가지만 예시를 들어주면은 이 4사분면 같은 경우에 얘를 풀게 되면은 x는 그대로 나오고요, y의 부호가 바뀌어서 나와요. 이렇게 되고요. 얘를 그리게 되면 이 직선이에요. 근데 y가 더 크다가 돼서 요 위에 범위가 나오는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각각 이렇게 따로따로 4번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원래는. 근데 약간 꼼수를 쓴 겁니다. 자, 14번도 풀어볼게요. 14번은 그림을 갖고 올까요? 잠시만. 자, 14번은 짠! 이렇게 됩니다. 자, 얘도 마름모 형태죠. 마름모 형태입니다. 얘도 마름모 형태예요. 그러면은 얘는 잘 봐. 여기는 2, 여기는 3 이렇게 돼 있죠. 맞죠? 어떻게 된 걸까요? 얘는. 자, 객관식이에요. 사실은 객관식이기 때문에 바로 아까와 동일한 방법으로 찾아보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찾아보게 되면 정답은 2번 2의 절대값 x 더하기 3의 절대값 y는 안쪽이니까 6보다 작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0을 집어넣으면 여기에 2가 오겠죠. 풀마 2 여기 2 여기 2 이렇게 두 가지가 되고 여기다 0을 집어넣으면 여기 3 플러스 3 마이너스 3 이렇게 두 가지가 올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정답은 2번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오케이? 약간 꼼수를 쓴 거지만 그래도 여러분한테는 이것만 한 게 없을 겁니다. 자, 일단 3페이지까지 했는데 4페이지에 대한 설명을 오늘 지금 하기에는 약간 시간이 애매모호해 보여.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은 한 40분 정도밖에 안 흘렀는데 일단 여기까지 종료를 하고 그 다음에 새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온 사람 갔다 오세요. 물론 저는 바로 방송 시작할 거지만요. 왜? 녹방이니까.